안녕하세요, 캡틴스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좀비 발생 사태에서 살아남기 위한 10계명, 바로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입니다. 살아있는 시체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완벽 공략집. 말도 안 되게 아주 허무맹랑하지만 실용적인, 이 책에서는 좀비 발생 사태에서 살아남기 위한 10계명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 좀비들이 일어나기 전에 뭉쳐라. 2. 좀비는 두려움을 모른다. 당신도 두려움을 버려라. 3. 머리를 써라. 좀비의 머리는 잘라버려라. 4. 칼은 장전이 필요 없는 최고의 무기이다. 5. 최선의 방어는 딱 맞는 옷과 짧은 머리이다. 6. 위층으로 피한 다음 계단을 부셔라. 7. 차 안에서 죽지 말고 자전거를 타라. 8. 쉬지 말고 움직여라. 몸을 숙이고 소리를 죽여라. 늘 경계하라. 9. 안전지대는 없다. 조금 더 안전한 곳이 있을 뿐이다. 10. 좀비는 사라져도 위협은 남는다. 이 책이 바로 미국에서 100만 부가 넘게 팔린 생존 지침서라고 하고요. 바로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생명을 좀비로부터 지키려 한다면 바로 이 책에서 확실한 비결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책. 살고 싶은 자 이 책을 읽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 맥스 브룩스는요, 좀비 르네상스의 창시자이자 조지 로메로 이후 가장 창조적인 좀비 전문가로 불립니다. 이 맥스 브룩스는 1972년 미국의 뉴욕시에서 태어났다고 하고요. 코미디 배우이자 영화 감독이었던 아버지 멜 브룩스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대중문화에 심취했고 피처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한 후 방송작가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를 출간한 다음에 미국에서만 100만 부 넘게 팔리면서 대중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 발표한 소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영화로 본 분들 많으시죠? 세계대전 G, 세계대전 Z가 또다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아마존닷컴 50주간 베스트셀러라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브래드 피트 주연의 할리우드 대작 영화로 세계대전 G, 월드워 G라고 나왔나요? 아무튼 유명한 좀비 영화 우리나라 부산행도 있고요. 그 후속작으로 4년 만에 개봉하는 반도가 또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이 좀비에 대해서 이 서바이벌 가이드를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유용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좀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게 바로 솔라눔 바이러스입니다. 이 솔라눔 바이러스는 두뇌에 침투할 때까지 혈류를 타고 움직이며 활동하는데요. 이 증상입니다. 1시간이 경과하면 통증 및 감염 부위의 변색, 상처에 피는 즉시 응고되고요. 5시간이 경과되면 발열, 오한, 경미한 치매, 구토, 심한 관절통, 8시간이 경과되면 팔다리 및 감염 부위 감각 상실, 고열, 섭씨 39도에서 40도, 중증 치매, 근육 조정 능력 상실, 11시간 경과, 하반신 마비, 전신 무감각, 심장 박동수 저하, 16시간이 경과되면 혼수 상태가 되고요. 20시간이 경과되면 심장이 정지되고 뇌 활동이 전무되는데 23시간이 경과되면 바로 좀비로 소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솔라눔 바이러스는 뇌에 영향을 미치는데 산소에 의존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뇌를 파괴하지 않는 이상 좀비는 절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비가 발생하는 것을 또 종으로 분류해 놨습니다. 1종 가장 작은 소요 사태부터 해서 2종, 3종을 거쳐서 모든 세상이 전염되는 좀비 천지가 되는 4종, 최후 단계까지, 아포칼립스 이런 상태까지 오는 것을 나름대로 분류를 해놨고요. 그리고 좀비 세상에서 살아남는 가장 기초적인 무기들, 이런 마세티, 칼, 그리고 근접전 이런 것도 가능하면 피하라고 얘기하고요. 둔기, 망치. 근데 가장 유용한 무기로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빠루.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는 지역을 막론하고 빠루로 불리는데 이는 배척입니다. 정확한 용어는 배척이고요. 영어 크로바의 빠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파루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빠루가 닫힌 문을 연다거나 그리고 이 적당한 어떤 무게감으로 좀비의 두개골을 한 번에 부수는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동 공구들은 오히려 번거롭고 그다음에 기름이 떨어졌다든지 잘못 활용하면 자기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하고요. 좀비는 이 책에서 등장하는 좀비는 그렇게 빠른 좀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빨리 무조건 도망가라. 그리고 이런 긴 창 같은 무기, 이 중국에 나오는 이제 월화산이라는 무기인데요. 이 월화산을 활용해서 공격하는 게 가장 유용하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준비한 거, 집에서 숨어 있을 때 초기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숨어 있으면서 꼭 계단을 부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좀비는 기어서 오른다거나 이런 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2층에 있으면 안전한 거죠. 그리고 명심해야 될 것은 이 계단을 부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불을 질러버리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붙어가지고 질식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이제 집이 폭삭 무너져 내려서 그 집에서 죽고 마는 거죠. 뒤에 이제 귀마개, 귀마개를 몸에 지니고 자주 사용하라고 하는데, 이 좀비들에게 포위가 되어 있는 한 좀비 때의 신음소리가 쉬지 않고 이어지는 때 이는 치명적인 심리적 무기로 작용해서 튼튼하고 풍족한 집에 살던 사람들도 고작 이 끊임없는 신음소리 때문에 서로 죽이거나 미쳐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야 될 건물들 중에 이 창고 같은 것도 상당히 유용한데 병원에는 절대 가지 마라고 합니다. 오히려 초기에 좀비 떼들에게 제일 좀비한테 물려서 병원에 환자로 이송됐다가 초기에 좀비 떼로 변하는 1차 무리가 바로 병원에 있는 의료진이라고 하네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의료진 분들이신데 이거 들으시면 좀 더 힘드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병원이 일반인들이 대피하기에는 가장 안 좋은 장소라고 합니다. 자, 뒤이어서는 이제 각자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피난 요령이라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동수단은 자동차보다는 소음이 없는 자전거를 꼭 이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공부하라. 또 공부하라. 아무것도 없는 원점에서 시작할 거란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선조들이 그 원점에서 출발한 까닭은 지식이란 것을 발견하고 축적하고 교환하기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이다. 인류 최초로 사고라는 활동을 시작한 유인원 선조들과 비교할 때 당신이 지닌 커다란 이점은 바로 지난 수천 년 동안 축적된 지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설령 이렇다 할 연장 하나 없이 황폐하고 위험한 환경에 놓인다고 해도 머릿속에 저장된 지식이 있는 한 당신은 누구보다 훌륭한 장비를 갖춘 네안데르탈인보다 몇 광년은 더 앞선 셈이다. 일반적인 생존 지침서 말고도 갖가지 최악의 시나리오를 다룬 여러 책들을 섭렵해야 한다. 핵전장이 닥쳤을 때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주는 책은 많다. 이런 식으로 생존기에 관련된 얘기, 현실의 바탕을 둔 내용이라면 로빈슨 크루소 같은 소설도 도움이 될 것이다. 실제이든 허구든 가리지 않고 섭렵하다 보면 당신보다 앞서 이 고된 일을 감당한 사람이 있었음을 깨닫는데 도움이 된다. 새삼을 시작할 때 누군가 이미 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면 분명히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최대한 사람이 없는 곳, 그리고 미리 계획했다고 해서 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2차, 3차 계획을 꼭 세워놓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고립 상태를 유지하는 곳으로 피난을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도전에 증명하든 이 사실을 가슴에 새기도록 하라. 당신은 공룡 멸종 이후 단 한 번도 일어난 적 없었던 대재앙에서 살아남았다. 좀비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말이다. 좀비 세상에서 살아남는 얘기. 그리고 기록에 남은 좀비 공격 사례가 또 뒤에 이어져서 나오는데요. 기원전 6만 년경 중앙아프리카 카탄타로부터 최근에 예루살렘 이런 대서양 1960년대 그리고 요새를 둘러쌌던 1893년 프랑스령 북아프리카의 루이 필리프 요새, 이건 뒤에 또 얘기가 또 나오거든요. 재밌습니다. 1943년에 북아프리카에 들어갔던데 그 루이 필리프 요새, 정말로 이걸 한번 찾아보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좀비 발생 사태에서 살아남기 위한 10계명 꼭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 같이 살펴본 책은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였습니다. 다음에 또 재미난 책 이야기로 만날게요. 안녕.